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아파트론이라는 신용대출 상품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론이라는 이 신용대출 상품은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불리죠. 아파트론 또는 하우스론, 주택론. 한 가지다. 아파트 신용대출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세 가지의 상품명으로 나눠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만 이제 아파트론의 경우에는 순수 아파트만 이용해서 받을 수 있고, 하우스론은 아파트 또는 빌라까지 가능할 수 있고, 주택론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까지 가능한데, 아파트, 진짜, 쟤네들. 추워졌는데 왜 안 없어지냐고, 진짜. 쟤네들 정말 눈앞에서 아른아른, 진짜 신경 쓰인다니까. 자, 이 상품들의 공통점은 바로 신용대출이라는 거죠. 아니, 신용대출이면 신용만 좋으면 됐지. 뭐 이런 게 필요하냐?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하는데, 신용대출 상품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이름 갖다 붙이기마다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장인 신용대출, 자영업자 신용대출, 프리랜서 신용대출, 무직자 신용대출, 이처럼 또 아파트나 빌라나 주택 있으면 이런 거 신용대출.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 상품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이긴 하지만 이 아파트나 빌라 또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 소유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뭐야? 여기다 설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설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신용대출이에요.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금융사에서 이 상품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본인 소유에 이렇게 담보들이 있으면 아무리 신용대출이라고는 하지만 잘 갚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잘 못 갚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여기다가 다 한번 압류 걸면 되지 뭐.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둔 상품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안내해 드릴 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저거? 조그맣게 날아다니는 애들. 걔네들 없애는 방법 없나요? 진짜. 아니, 사무실이 그런 것도 아닌 건 내 생각인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것들이 한두 마리가 꼭 날아다녀서 사람은 일할 때마다 신경도 쓰이고. 자, 현재 가정주부십니다, 이분은. 가정주부, 곧 무직자에 속하죠. 무직자에 속해요. 자, 고객님께서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카드론 한 건밖에 없어요. 카드론으로 600만원. 자, 그런데 문의를 주셔서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대출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얼마까지요? 얼마나 쓰시려고 그러신데요? 라고 여쭤보니 좀 많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디다 쓰실 건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했더니만 친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누나가 돼서 사업 자금을 좀 보태주고 싶은데, 또 이게 또 배우자가 알면 좀 친정 식구들한테 뭔가 좀 갖다 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자존심도 상하고 배우자한테 말하기에는, 그래서 어차피 동생이 사업 잘해서 갚아주기로 해서 좀 최대한 누나가 된 입장에서 좀 도와주고 싶다 싶어서 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누나 있었으면. 아파트론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 상품에 비하면 금액이 낮아요. 신용대출은 뭐 1억까지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왜 더 금액이 신용대출에 비해서 낮냐면 무직자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무직자라면 뭡니까? 소득이 없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 너무 큰 금액의 대출이 나가버리면 아무래도 상환하는데 부담이 있겠죠.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대출을 받겠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에 비하면 좀 최대 금액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예요. 5천만 원도 근데 적은 금액이 아니죠, 절대로. 자,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최저 7%대부터 최고 24%까지 된다. 24%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최고 금리인데. 자, 이 상품은 아파트론이나 상품은 1금융권 상품이 아니에요. 2금융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높습니다. 은행에 비하면. 최고 24%라는 거지 24%가 주어지는 경우는 솔직히 없고 연체했을 경우에 최대 24%까지 연체율이 붙는다라는 얘기고 대부분은 10%대 중후반에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신용 등급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예전에는 등급이 정말 좋았는데 카드로 받고 나니까 등급이 4등급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카드로 받아서 4등급이면 제 생각에는 그 전에 한 2등급?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2등급이라면 훨씬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을 수 있었을 건데 카드는 이미 이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진 등급 어쩔 수 없는 거고 4등급이라면 10%대 초중반에 이용이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든 금리든 간에 중요한 건 가조회를 해봐야만이 정확히 알 수가 있죠. 뭐 가조회한다고 해서 신용 등급이나 신용 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가조회를 통해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조회를 한번 해봤죠. 가조회 결과 4천만 원을 연 13.7%의 유효 간호가 나왔어요. 제가 아파트론을 취급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뭐 없다는 건 아니고 뭐 등급이 좋으신 분들은 종종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뭐 10% 중반 이제 등급이 조금 더 낮으신 분들은 후반까지 나오는데 10%대 이제 초반이죠. 초중반으로 가죠. 이 정도면 거기가 금액이 4천만 원까지. 카드로는 600만 원 밖에 없어요. 대출이. 거기다가 신용 4등급. 고객께서 4천만 원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면 괜찮으시겠나요? 하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깜짝 놀랐죠.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이 저하고 신랑하고 공동명의예요. 부부 공동명의요. 부부 공동명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일 경우에는 좀 상황이 틀려져요. 배우자 단독 명의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론 이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가능하더라도 1,000만 원 이하까지만 돼요. 근데 공동 명의 같은 경우에는 본인 단독 명의하고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이렇게 진행을 고객님께서도 요청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뭐 안 날라오는 거 맞죠?
저 집으로 뭐 우편 날라오면 저 죽습니다. 쫓겨납니다. 요즘은 청구서도 이메일로 원하시면 이메일로 발송되고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우편물 보내드리는 없어요. 고객님께서 연체를 했을 경우, 연체를 했는데 통화가 되고 연체를 했던 걸 상환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연체를 했는데 통화도 안 되지 상환도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독촉장이란 걸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죠. 그때는 우편물이 날아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객님께서 우편물 수령을 그냥 이메일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가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서, 이거요? 당일날 나가버려요. 당일날. 이런 신용대출은 뭐 오전에는 뭐 거의 뭐 당일날 오후 늦게는 나오고, 점심시간 이후에 한두 시 사이에 접수해도 빨리빨리만 한다면 수익 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제 한 4시, 서너 시 이후에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서류 제출하고 이제 인터넷 공인증서 이용하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다 대출 신청하니까. 그렇게 하면 보통 서너 시 이후만 아니면, 이게 이제 접수거든요. 인터넷으로 사인까지 한 게, 그 계약서 다 쓴 게 그게 인터넷 접수인데, 서너 시 이전이면 보통 그날 오후 늦게라도 승인이 나고, 뭐 늦어도 다음날 오전이면 승인 나고요. 근데 서너 시 이후에는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의 경우에는 오전에 문의를 주셔가지고 오전에 접수까지 다 끝내버려서 당일날 오후에 그냥 대출을 바로 받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께서 가정주부, 즉 무직자이지만 아파트론이라는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해서 4천만 원을 연 13.7%에 이용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